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9월 14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본인은 잠자는 호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알고 봤더니 도관에 든 쥐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코너에 몰려서 겁에 잔뜩 질린 그와 같은 멍멍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납게 짓고 있죠. 오늘도 보니까 오전부터 CBS 본인이 직접 나선 건 아닙니다만 CBS의 권영철 CBS 대기자와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 말을 갖다 전달하고 있고, 또 오후에는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통해서 장시간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입 다물어라. 입 다무는 게 너한테 유리하다. 내가 입 열면은 너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느냐. 내가 예전 국회 법사위원 시절에 윤대진, 그러니까 이제 소윤 대윤 할 때 대윤이 윤석열이고 소윤이 윤석열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윤대진입니다. 윤대진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문제를 내가 가장 먼저 터뜨렸다. 즉 나는 그렇게 많은 정보가 있다. 이런 얘기죠. 윤석열, 저하고도 술을 많이 마셨다. 내가 입 다무는 게 정말 유리하다. 내가 나가서 불고 다니면 누가 유리하겠는가? 라고 마구 뱉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국의 정보 책임자인 국가정보원장이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치 자기가 국정 계속 말마디에 국가정보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내가 이야기는 못하지만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있는 듯 계속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드디어 코너에 몰렸구나. 드디어 박지원 그 천하에 본인 이야기대로 나 정치 구단이야. 또 오늘 경향신문 인터뷰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조금 전 떴습니다. 경향신문. 내일 아침 신문에 이제 풀 나올 겁니다. 경향신문에. 스스로 정치 구단이라고 자처하는 박지원. 드디어 자기의 처지, 자기가 딱 사면 초과에 갇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은 것 같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죠. 오늘 마침 보니까 조성은 씨도 또 여기저기 인터뷰를 통해서 검찰에도 내부 고발자가 있는 줄 모르느냐.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파장이 더 커질 것이다. 그야말로 아무 말이나 막하기 하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니까 바로 온 국민들이 집중해서 바로 9월 12일입니다. 일요일 저녁 많은 사람들 9월 일요일 날 저녁은 대부분 저녁 술도 잘 안 먹죠. 집에서 좀 이른바 고즈넉한 마음으로 TV를 보게 마련입니다. 마침 SBS TV를 켜자마자 조성원 씨가 턱 나와서 무려 30분간, 30분 몇 초, 약 31분간 인터뷰하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한 17분쯤 지났을 때 조성원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니까 그 9월 10일 저녁, 금요일 저녁에 JTBC가 한탕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TV조선이 확 갖다가 찬물을 끼얹어 버렸죠. 9월 10일 거기에는 마치 보면은 조성원이 나와서 드디어는 자 오늘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김웅에 대한 압수수색 직후에 보니까 공수처 검사가 부장검사가 나와서 3부장검사죠. 윤석열을 피의자로 입건했다라고 하니 그날 저녁에 JTBC에서 와장창 이제 끝이다라고 얘기해서 한 17분 동안 그 전날 녹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 조성은과 JTBC 인터뷰 내용을 쫙 풀었습니다. 이야 끝이다 생각했는데 웬걸 9시에 TV조선에서 확 찬물을 끼얹었죠. 2분 30초짜리입니다. 사실은 박지원하고 조성은이하고 8월 11일 롯데호텔 38층 모모야마에서 만났어. 그게 바로 조성은이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어. 역사와의 대화들이래. 그러면서 그
취재하는 가운데 박지원이 만났어. 전후에서 만났어. 오늘 경향신문에서는 국정원장 14개월 재임 중에 한 서너 차례 만났다라고 또 이제 횟수를 갖다 이제 한정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니 이제 9월 12일 보면 조성은이 SBS 메인 뉴스에 나와서 나름대로 변명의 장을 만든 겁니다. 쫙 가서 보면 이제 박지원 원장 쭉 나가다가 문제는 핵심적인 내용, 바로 우리의 귀를 갖다가 의심케 하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날짜와 어떤 기간 때문에 저에게 자꾸만 어떤 프레임을 씌우기 아니면 공격을 하는데, 사실 이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즉 9월 2일은 아시죠? 바로 뉴스버스에서 나온 날입니다.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거나 제가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거든요. 그냥 뉴스버스 편집인인 이진동 기자가 치자고 결정했던 날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고라고 표현했던 거고, 만일 이진동 기자가 10월 달에 그 날짜를 선택했으면 10월이 됐을 거고 12월을 선택했으면 12월이 됐을 텐데 이 날짜랑 전혀 연관이 없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야 그냥 단순히 그냥 롯데호텔에서 만난 따끈따끈한 사이 이게 아니라 만나서 뉴스버스의 그 제보 거기에 보면 그거 갖다 일종의 사주한 거 아니냐, 즉 박지원의 제보 사주가 돼버린 겁니다. 흐름이 윤석열 게이트, 즉 윤석열을 이런 고발 사주로서 윤석열을 갖다 올가 넣으려 했던 그것이 박지원이 결국 제보 사주한 것 아니냐. 거기다 오늘 하루 종일 나왔던 거 있죠. 보니까 사실 조성은이가 8월 11일 박지원과 만나기 전날 박지원이 만나자고 박지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 다음에 무려 자기 그 스마트폰에 있는 예전에 김웅 의원과 왔다 갔다 한 텔레그램에서 140 몇 건, 그 중에 보면은 그 140 몇 건 중에서 106건을 갖다가 바로 그 전후에서 8월 10일 전후에서 왕창 다운로드 받았다는 겁니다. 다운로드 받았다는 이유는 뭘까요? 그걸 프린트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그러니 이제 보면 이 점점점 흐름이 이런 박지원 게이트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니 눈치 빠른 박지원 더 이상 자기가 벗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니 이제부터는 마구 공갈을 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윤석열, 나하고도 술 많이 마셨잖아. 그래서 어쩌라 말입니까? 내가 입 다무는 게 유리해. 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어?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문제 내가 가장 먼저 터뜨린 거 몰라? 내가 국정원장 그만두고 나가서 나불나불대고 다니면 누구한테 유리하겠어? 라고 그야말로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갑자기 예전 60 청문회 당시에 장세동 전 안기부장을 생각하게 됩니다. 장세동 안기부장, 이른바 50의 가히 2인자였죠.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또 안기부장으로, 그야말로 정권 수호의 천명 파수꾼이었습니다. 60 정부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50 정부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지면서 50 청문회 열리게 됩니다. 50 청문회 열렸을 때 장세동 전 안기부장이 처음으로 이제 국회 청문회 자리에 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세동 머리에 뿔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원래는. 근데 잘생긴 점잖은 중년의 신사가 나와서 정말 또박또박 말도 잘하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보면 어느 순간에 갔을 때 장세동 전 안기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입을 열면 큰 불행이 닥친다. 그때 민주당의 이제 김동주 의원이 막 화를 내면서 야! 네가 무슨 권투 선수야? 이러면서 네가 링에 올라오면 뭐가 돼? 막 과음을 질렀던 그 광경이 생각나는데, 당시 장세동 전 안기부장도 알았던 겁니다. 김영삼, 김대중 야당도 거세게 몰아치고 있지만은 결정적으로 권력 내부에 그 당시 신권력인 노태우 정부의 신권력들이 이미 50과의 단절, 50 차별화를 넘어서 50을 갖다가 처단함으로써 국민적 인기를 갖다 여소야대를 갖다가 극복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야말로 날고 기어도 그 공공한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갖다 직감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그때 장서동 전 안기부장 입에서 나온 게 내가 입을 열면 세상이 불행해진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마치 지금 박지원 현 국정원장이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윤석열 당신 검찰총장 때 나하고 술 많이 마셨잖아. 그때는 이 양반이 안기부장 국정원장 되기 전입니다. 대부분 아마 법사위원이었으니까 20대 국회 법사위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20년 초까지 법사위원이었으니까 검찰총장 되었던 것이 2019년에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 취임하고 그 전후에서 법사위에서 청문회 열고 하니까 아무래도 박지원 당시 의원과 뭐 통음도 했겠죠. 둘 다 술 좋아할 테니까. 그런데 그 술을 많이 마신 것하고 지금 보면 내가 입을 열면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거는 그 당시에 정보를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가 국가정보원으로서 지금 국정원은 법률적으로나 또 대외적으로 공포하기에는 절대 국내 정치의 국내 정치의 개입이 아니라 국내 정치 자체를 갖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정보를 수집하고 그러면 당연히 사찰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결과 그것을 갖고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으름장 놓는 것이라면 지금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또 하나의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처벌받을 죄를 자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혼미한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서서히 레임덕에 빠져들어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보호해줄 리 만무하고 또 국정원 내부에서는 즉 박선원 기조실장을 비롯한 자기에 대한 반대 세력들이 아주 은근히 자기를 밀어내려 하고 있고 지금 뭐 야당은 벌떼같이 홍준표 의원만 빼고 벌떼같이 자기를 공격하면서 지금 당장 국가정보원장을 해임하라 그 다음에 고소 고발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조성은은 하는 말마다 사고 쳐고 점점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을 갖다 척척척 걸쳐놓고 있으니 자 이거 내가 국가정보원장 그만두는 순간 나는 바로 감옥 간다 라는 그런 공포심에 질려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특히 정치인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처음에 감옥 갈 때는 뭐 그까짓 거 하고 간답니다. 근데 막상 감옥살이만 갔다 하고 나오면은 두 번 다시 지옥 가기보다 싫은 게 감옥살이랍니다. 근데 지금 박지원 씨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감옥살이 하면서 그야말로 한쪽 눈까지 크게 다쳐갖고 뭐 아시겠습니다만 의안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고통을 갖다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때 무슨 게이트에 한번 걸려서 됐을 때 그때 유명한 얘기했죠. 내가 목포역전에서 할복하겠다. 그리고 내 결박을 밝히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박지원입니다. 그만큼 두 번 다시 감옥 가기 싫은 겁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조성은이라는 친구 때문에 이거 뭐 자기는 뭐 똑똑한 친구다, 뭐 브라이트한 친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조성은이 때문에 이제 계속 조성은이 그 한마디예요. 그냥 나하고 우리 원장님하고 원했던 날짜가 아니다. 결정한 날짜가 아니다. 뭐 어쩌란 말입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결국 박지원 씨는 윤석열을 향해서 막 이제 절규에 가까운 단말마의 소리를 지르고 있다. 참 이렇다고 그래서 윤석열 나하고 뭐 술 많이 마셨잖아. 내가 입 다무는 게 유리해 한다고 윤석열 그 다음에 지금 야당에서 입 다물 것 같습니까? 더 파헤칠 것이고 지금 보면 박지원 원장 계속 최근 하나둘 나오는 게 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뭐 저 조성은 씨가 바로 만나기 전날 박지원 씨 만나기 전날 뭐 106건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계속 하나하나 점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결국 박지원 원장 언제까지 원장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단말마적인 절규를 하고 있는데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잠자는 호랑이가 아니라 이제는 겁에 질려서 바들바들 떨면서 사납게 그야말로 지저대는 마지막으로 지저대는 뭐 그러한 참 늙은 한 마리의 사냥개 같습니다.